송대관이 별세한 가운데 그가 생전에 했던 대단한 선행들이 뒤늦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배를 위해 송대관은 모든 욕을 먹어가며 거대한 항공기도 혼자 몸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러분은 노래 타타타로 유명한 가수 김국환을 아실 겁니다.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 삽입이 되어 무명 가수였던 그가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했던 바로 그 김국환이 송대관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 당시 인터넷에는 자신의 유언을 미리 남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고, 그 사이트에 김국환은 자신의 유언을 남기며 송대관과의 잊을 수 없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김국환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매에게라는 제목으로 남긴 유언에서는 과거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던 아들 기영군에게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라며, 당시 9년 전, 그러니까 96년에 공항에서 자신을 위해 1시간 동안 잠적 소동을 벌여준 가수 송대관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김국환이 남긴 유언글 말미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영아, 마지막으로 배려 있는 삶을 살아가주기 바란다. 아빠가 96년도 독일 공연에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빠가 기간 만료된 여권을 잘못 갖고 와 독일행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아빠의 선배인 송대관 아저씨께서 갱신된 여권을 가져오는 시간까지 비행기를 출발시키지 않기 위해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숨어 계셨던 일화가 있다. 엄격한 연예계 선후배 사이에서 한 명의 후배를 위해 직접 몸을 숨기며 비행기를 연착시키는 것은 정말 잊기 힘든 일이란다. 그 일로 아빠는 마음속에 송대관 선배님을 진정한 형님으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단다. 너희들도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주기를 진정 바란다라며 배려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독일까지 가려면 열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비행기를 한번 놓치면 다른 항공편이 언제 또 있을지, 즉석에서 곧장 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항공편이 있더라도 자리가 남아있을 확률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공연도 아니고 이미 모든 준비가 마무리된 해외 공연이 펑크나게 되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인데, 당시 김국환의 가슴은 얼마나 철렁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송대관은 김국환이 긴 무명 끝에 드디어 10대 가수에 들어서 그 공연을 얼마나 가고 싶겠냐는 생각에 후배의 긴급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즉석에서 구청에 가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라고 알려주고, 자신은 엄청난 욕을 먹을 각오를 한 채 대신 총대를 메고 항공기 탑승을 미뤘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에 밖에서 대기한 것도 아닌 그 비좁고 답답한 화장실 칸에서 1시간이나 몸을 숨겼다고 하니 송대관이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 인물이었는지 그야말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송대관은 수백억의 빚을 지며 자신도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에서 후배 방실이의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고도 하는데, 알려진 대로 방실이가 수입이 한 푼도 없이 10몇 년이나 투병을 하는 바람에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졌던 지난 2018년, 송대관 본인도 빚을 갚기 위해 칠순 나이에 전국의 갖은 행사를 다다니면서 차에서 삼각김밥을 먹어가며 쪽잠을 자던 시절 방실이가 입원 중이었던 인천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건넸고, 장기 투병을 하면서 병원 치료비를 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접하곤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대관이 방실이를 위해 건넨 돈은 자신이 2017 송대관 디너쇼를 열어 생기게 된 수익금으로, 디너쇼를 구상했을 때부터 수익이 생기면 방실이를 도와주자고 소속사 예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설득했다고 하며, 이 같은 송대관의 뜻을 받아들여 당시 디너쇼에 참여한 가수들도 노게런티는 물론 함께 직접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져, 송대관은 후배를 위해 가요계 동료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함께 참여하자고 일일이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송대관은 어머니를 여인 지 얼마 안 지난 시점이기도 했는데, 부동산 사건에 휘말려 수백억을 빚지고 1년간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다가 간신히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복귀 방송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머니 가금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아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멋지게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건만 불효자로 남게 되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지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방실이와의 사연과는 반대로 송대관이 금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는 김성환이 선뜻 10억을 내밀어줬다고 하는데, 평소에 김성환에게 얼마나 잘해줬길래 김성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고인이 참으로 됨됨이가 바르고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대관은 당시 혼자 힘으로는 힘들겠다 해서 야 나 죽겠다 라고 했고, 자신이 10억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형제간도 없는데도 김성환이 선뜻 10억을 들고 왔다는데,
김성환은 당시에 대해 처음엔 정말 놀랐고 나중엔 놀라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면서 놀란 건 둘째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 그게 먼저였다고 말했고, 송대관은 네 덕분에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김성환 덕분에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송대관은 과거 김국환을 위해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해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쌓인 인생의 깊은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과거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안 식당을 하던 시절에는 어느 날 손님이 불러서 가보니 음식에 파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만일 고발을 당하면 한 달 영업정지가 되고 그야말로 망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대관은 당시 손님에게 캐나이시라며 좀 볼까요? 라고 말했고, 빈 커버, 콩껍데기인데 딜리셔스, 맛있는데요? 라면서 파리를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일화를 과거 잔이윤 쇼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잔이윤은 까무러치게 웃었지만 송대관은 그게 살떨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순발력을 발휘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노래도 그렇다면서 인생을 달관하다 보면 노래도 구수한 청국장처럼 삭혀서 나오고 자신은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지 목구멍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뒤늦게서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아 그 사실이 한참이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지 자신이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19년 3월 16일 태인장날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장군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며 증조할아버지가 자수성가하셔서 만석군으로 금광을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다가 일본인들에게 금광과 땅을 모두 빼앗겼고 할아버지는 군산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그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달걀도 먹어본 기억이 없고 봄엔 새싹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렇게 가난한 성장기를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끼에 가요계 진출의 꿈을 이룰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KBS 전주방송 전속가수로 활동하게 되어 처음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도 하면서 노래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러다 전주방송 대표로 서울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래 경연 대회에 나가서 3위를 차지해 그 후 서울 KBS-TV에서 연락이 와서 매주 몇 명씩 나와 겨뤄서 1등을 뽑는데 3주 연속 1등을 하면 자동으로 장원탄생이 되는 프로에서 3주 연속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은 송대관은 그러나 잠잘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고심 끝에 친구들이 양복 한 벌을 해주고 여비도 좀 챙겨줬지만 송대관은 그것을 어머니께 드린 뒤 자신은 돈 200원만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고 슬리퍼를 신은 채 기차는 무임승차를 해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레코드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신인 가수들에겐 좋은 곡을 주지 않았고 돈 있고 백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한테는 찌꺼기만 오는 바람에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안 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나도 저 정도 작품 가사는 능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 책을 많이 봤던 걸 경험 삼아 최초로 가사를 쓴 게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약한 천 못 사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썼던 곡은 전국 차트에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자신의 양에 차는 곡은 아니었는데, 그러다 2, 3년 있다 해뜰날을 써서 초대박이 나게 되면서 당시 10대 가수의 이미자를 비롯해서 남진 나훈아 등 가요사에 남을 쟁쟁한 이들이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고 가수왕이 되어 최고 인기 가수 등 3관왕을 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뜰날의 가사를 보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대로 그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직장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하고 이러해 능통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모노 입고 일하는 아내한테 빌부터 산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 샌드위치 전문점에 슈퍼마켓도 여러 개 운영했고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인수해 큰돈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자신을 출세시켜준 노래 해뜰날의 가사처럼 살다 간 것이었는데, 그의 연결식에서 후배들이 전부 나와 부르는 해뜰날이 그렇게 슬프게 들리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배려심으로 살았던 그가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